지난 3차 시에는 제자리 멀리뛰기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크게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 배워봤는데요. 도약, 공중동작, 착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약에서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넓히고 편한 자세로 취한 다음에 팔 스윙을 하면서 발을 편하게 공중동작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중동작에서는 무릎을 최대한 몸통으로 끌어오고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줘야 되는 것을 배웠고요. 마지막 착지에서는 발과 팔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릴 수 있게 하고, 이때 발을 뒤로 딛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4차 시 때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악력과 팔굽혀펴기, 여학생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강 운동에 대해서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번 4차 시 때는 근력, 근지구력 측정 방법 중 악력과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낼 수 있는 힘을 말하고요. 근지구력은 동일한 힘을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악력은 손을 쥐면은 발휘되는 힘으로서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힘입니다. 악력은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면 아래팔 근육,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완근, 이 팔뚝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엔 악력 검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력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력 측정에 필요한 도구는 이 악력기이기 때문에 먼저 악력기에 전원을 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 손에 악력기에 사이즈를 맞춰야 됩니다. 이 레버를 돌려서 사이즈를 맞추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손바닥에 이 손가락 두 번째 관절, 이거를 제2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제2관절이 잡는 곳이 맞닥 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악력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력기를 가볍게 쥔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만큼 넓힙니다. 편하게 선 상태에서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팔과 몸통이 살짝 떨어진 이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오른손으로 한번 측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은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해주고 다시 왼손을 한 번 더 측정을 합니다. 왼손을 한 번 더 측정을, 마찬가지로 측정하는 팔과 몸통이 떨어져서 측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 시작. 그만. 자, 왼팔을 측정했으면 다시 오른팔과 왼팔 두 번째 측정을 하는데, 즉 오른팔 왼팔 각각 2회씩 측정한 후 평가는 최고 기록을 반영해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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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아래팔 근육 전완근을 단련해서 악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보강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악력기 운동입니다. 집에 악력기가 있으면은 간편하게 악력기로 운동을 하면 되겠죠. 악력기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으로는 리스트컬입니다. 손목 들어 올리기라는 운동인데요. 집에 가벼운 덤벨이 있으면 해도 되고요. 없다면은 물병에 물을 채워서 가볍게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자가 있다면은 의자에 앉아서 이 아래팔을 무릎 위에 고정시키고 손목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 몸통 쪽으로 끌어 올리면서 리스트컬, 손목을 들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의 변형에서는 리버스 리스트컬이 있습니다. 즉
거꾸로 해서 리스트컬, 손목을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완근의 바깥쪽 근육이 단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악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 필요 없이 더 간단히 악력을 보강하고 싶다면은 그냥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 잼잼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그냥 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검사인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가슴 근육과 상완 삼두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한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가시죠. 자, 가시죠. 먼저 남학생 팔굽혀펴기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학생은 높이 30cm 정도의 바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어깨 넓이 정도로 팔을 넓히고 바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발을 모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자세를 취하고 팔을 굽히면서 내려갔다가 팔을 펴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이 상태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측정에 임합니다. 측정간에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빼면 안 되고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측정을 계속 임할 수 있습니다. 또 팔을 굽혀서 내려왔을 때 가슴과 봉 사이의 거리가 10cm 이하여야 합니다. 머리가 너무 올라오지 않게 숙여줘야지 정확한 자세로 측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학생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학생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먼저 무릎과 손을 바닥에 짚어줍니다. 이때 손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짚으면 되고 발등이 땅에 닿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자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팔을 굽혀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팔을 피면서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여학생 팔굽혀펴기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과 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은 이 사이가 일자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신체에 맞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손을 짚어주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너무 들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팔을 굽히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상체와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cm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려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가 옆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 무릎과 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을 경우는 이렇게 절을 하는 것처럼 상체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입니다. 무릎과 손 사이가 너무 멀었을 경우는 어깨와 팔꿈치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자세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팔굽혀펴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팔의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깨 넓이 정도로 손을 넓히고 팔굽혀펴기 하게 되면 대흉근과 상완 삼두근을 골고루 자극을 주면서 발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손을 좁게 모아주시면 이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상완 삼두근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손을 어깨보다 넓게 넓혀보겠습니다. 이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대흉근과 삼각근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가깝게 위치시키면 자세가 이렇게 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어깨 근육, 삼각근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므로 평소에 부상이 있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무리하여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학생이나 근력, 근지구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면 되는데요. 무릎을 댈 때는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만 안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때 팔을 살짝 앞으로 빼줘야지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서 배웠던 팔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집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줘야지 자신의 체력 수준을 향상이나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집에서 열심히 공항 운동을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위치 변화를 통한 팔굽혀펴기 응용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의자에서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집에서는 소파나 침대 꼭 고정되어 있는 물체에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다칠 위험이 낮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물체에 다리를 올리게 되면 다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머리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디클라인 팔굽혀펴기라고 합니다. 이 동작은 대흉근에서도 특히 위쪽에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하는 팔굽혀펴기보다 강도가 높으므로 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무리하지 않고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다리보다 위에 위치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명칭은 인클라인 팔굽혀펴기라고 하고요. 이 자세는 대흉근에서 밑에 부분에 자극을 더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 동작 역시 마찬가지로 꼭 고정된 물체에서 운동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고정된 물체가 아닐 경우 물체가 앞으로 밀리게 되어 다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상한 삼두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딥스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 역시 꼭 고정된 물체에서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동작은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쳐서 앉아주세요. 손은 엉덩이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발 정도 앞으로 나오면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닿을 듯 말 듯한 공간 정도만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굽혀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자, 내려가는 정도는 내려갔을 때 자기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부담이 많이 가는 학생들은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올라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홈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운동 중에 운동 강도가 자신에게 너무 높으면은 중간중간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물도 마시고 호흡도 가다듬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2인 1조 버피 테스트입니다. 지금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킥백이라는 운동인데요. 삼두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없으면은 작은 페트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트컬인데요. 손등이 아래로 가는 리스트컬과 손등이 하늘로 향하는 리버스 리스트컬 해보겠습니다.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우리가 이번 차시에 배웠던 팔굽혀펴기 해보겠습니다. 어깨 넓이 4번, 좁게 4번, 넓게 4번 실시하겠습니다. 자, 5번째 운동입니다. 5번째는 우리가 전시학습에서 배웠던 스쿼트 동작입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6번째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딥스인데요. 힘든 학생들은 일시정지 하면서 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Shine through for you, 일곱 번째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팔굽혀기를 응용한 어려운 동작인데요.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일시정지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투스텝 힌두업 푸시업인데요. 팔굽혀기 한 상태에서 내려갔을 때 발을 한 발씩 왼발, 오른발 옮겼다가 상체가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엉덩이가 올라온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은 굉장히 힘든 동작이므로 3회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은 왼손은 손등이 아래로, 오른손은 손등이 위로 간 상태에서 처음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홈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운동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이번 시간에는 악력, 팔굽혀펴기,
측정 방법과 보강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력 근지구력 측정 방법인 윗몸 말아 올리기와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과 함께 우리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도록 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